먼저 주목해 봐야 될 첫 번째 종목 테이펙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금요일 날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에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께 항상 제가 어떤 해에 장이 시작하면 뭐 대통령이 연두교서 발표하듯이 올해 장은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제가 큰 빅픽처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도다 그러면 그때는 바이앤 홀딩이었죠. 근데 좀 복잡하잖아요. 뭐 바이앤 홀딩 이게 무슨 소리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냐면 배당 받으세요가 저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3월달에 국고차 할 때마다 맨날 투일스 갑니다. 그 다음에 배당 받으세요 였어요. 저희가 삼성전자도 집중력 공략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었죠. 근데 이제 2021년도 들어오면서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때 너무나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거랑 좀 다르겠구나. 그래서 약간 데코보코가 심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때 사야지 먹지 올라갈 때 사면 이건 안 된다 해서 했던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무슨 공략이었죠? 리밋 공략이었어요. 자, 그럼 올해 2022년도에 문 열자마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지수로 승부 보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조목 장세입니다. 근데 조목들도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갑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서 종목 차별화, 주가 차별화 현상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킷, 뭐 심태, 뭐 이런 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왜 올라갈까요?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보면 일진파워 떠오르는 게 있죠. 한국항공우주, 뭐 자주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종목이죠? 정책 관련된 테마.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정책 관련된 테마로 볼 수 없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무리 이제 새로이 바뀌는 정부에서 뭐를 추진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전부 다 갈 수도 없고 전부 다 공약을 보통 대통령과에서 제대로 그걸 지켰을 때 한 40% 5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 종목군이 진짜로 실적이 따라주는가 안 따라주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타이틀은 그러면 앞으로 뭐가 유망할까? 최근에 석유 같은 거 보면서 뭐가 많이 느낍니까? 그렇죠. 바로 전기차죠. 제가 실질적으로 TBS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잘 팔린지 한번 가봤다 그랬죠. 강남점을 가봤습니다. 하나 특징이 다른 매장에 갔을 때보다 이 테슬라 매장에 가니까 젊은 매니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도 덩그러니 한 2대 정도 있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테슬라 봤을 때는 굉장히 안에 보면 화려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깡통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니터 하나만 덜렁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가장 큰 게 뭐죠?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팔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요번에 기가 베를린에서 독일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대선은 결국 전기차. 그럼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바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그래프 보면서 잠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죠. 지금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요 제품은 전자 소재용 테이프하고 그다음에 유니랩 오른쪽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은 뭐냐 바로 2차 전지용 테이프에 대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주가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는데 이 종목 한번 보시죠.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무슨 조정 받고 있냐면 기간 조정 받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각도예요. 주가를 어차피 상승 바락을 반복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가고요. KTX, 조정은 비둘기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하죠. 이거 어떤 종목 붙잡냐면 세게 조정받는 거. 그렇죠. 세게 조정받고 옆으로 기는 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방 경지성. 아닙니다. 주가는 무조건 급락을 주면 무조건 급등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1대1이에요. 올라갈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급등 주고요. 한번 보십시오. 아무거나 완만하게. 알게 보면 기간 조정 줬다가 확 또 올라갔다가 또 이제 조정받다가 잊을 말만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 치고 장대 항목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올라갈 때 KTX, 거꾸로 내려갈 때 KTX는 이거는 맛이 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KTX죠. 특히 밑에 마틴길준을 이렇게 보시면 너 추세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조정받을 때마다 저점의 매수에 임하시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뭐 바람의 방향 위쪽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 파크 시스템 그러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원자 현미경 그러면 좀 알아들을까요? 또 이 종목은 굉장히 과거에 움직였을 때 보면 끼가 있게 움직였던 그 부분들이고요. 역시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그 컨센서스라고 있죠. 증권사 내놓은 전망이 가지각각 다 다르니까 야 평균치가 얼마 정도 되니? 물론 이 컨센서스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컨센서스가 다 맞지 않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컨센서스 틀렸다는 거잖아요. 어닝 쇼크 이거 틀렸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매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역시 향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는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파크 시스템즈 바로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토마스크 개측, 그다음에 리페어 등의 어떤 원자 현미경 이런 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뭐 TSMC 같은 경우에 뭐에서 뭐 7나노다 또 아니 뭐 3나노다 뭐 2나노다 이렇게 굉장히 미세화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러한 원자 현미경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이 다변화와 연결된 건데 이와 연결돼서 역시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반대적 공종의 어떤 그 미세화와 연결시켜서 이런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주가 위치 잠깐 보시죠. 주가 위치도 잠깐 지금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위로 가다가 약간 기간 조정의 성격을 갖고 있죠.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가격 조정의 모습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 주가가 밑으로 조정할 때마다 보시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베팅할 때 요령은요. 아침 시가 대비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 일부 한 3분의 정도 담가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조정할 때 산후 이용해야지 보통 확확 질러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눌러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큐브엔터가 되겠습니다. 최근 NFT 출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 큐브엔터하고 그다음에 애니모카하고 합작 법인 여기서 대체불가 토큰 NFT를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설명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상향성 기조였을 때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가 움직였을 때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을 항상 주목하지 말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이걸 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끼가 있던 종목이거든요. 이럴 때 20선이 외봉이면 주로 120선 주름받고요. 이렇게 20선이 쌍봉이면 주로 어디서 주가 바닥을 찌냐면 240. 그렇죠. 240선 뜨거든요. 여기를 마틴길지 나오는데 또 올라갈 때 각도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 조정받을 때 그냥 안 빠집니다. 혼자는 외로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갈 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격 움직였던 종목을 내려갈 때 잡아가는 이런 매매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려갈 때 절대 가파르게 내려간 종목을 바닥 잡는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세력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력은 아니잖아요. 세력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숟가락을 타가 넣는 거잖아요. 관성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집을 끝난 다음에 주가 방향이 일단 위로 튼 종목은 하루 이틀 갈 종목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3년은 가야 될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주로 바닥바닥 그러는데 제가 사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바닥 잡아드릴게요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지들이 바닥을 어떻게 알아요? 세력들도 모르는 걸요.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주가 내려가다가 그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투자 명인들이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떨어지다가 내가 바닥을 찍으면 드르륵 떨리지 않습니까? 그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승 초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 상승 초기의 종목군단들은 올라갈 때 각도가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 초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26,600원에 비중은 20%. 지금은 수익 구간인데 항상 또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 거둘 수 있을까요? 네, 그래프 잠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냐면 얘는 일단 월봉상에 보면 상향선 트렌드로 올라가죠. 이미 월봉상에서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죠. 이렇게 핑크가 나오는 것은 이미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봉도 여전히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얘는 최소한 5선 쌍봉을 주기 전까지는 keep going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카카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125,000원에
비중은 15% 들고 있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인데 카카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이게 엠파도입니다. 요거 마침 질문 잘 들어요. 그래프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단가를 보면은 12만 5천 원이면 지금 대충 어디서 쏘신 거냐면 여기서 쏘신 거네요. 이건 오히려 팔아야 때죠.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이렇게 음으로 낮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장대모로 이게 아까 내려갈 때 KTX죠. 네. 그죠? 이건 잡는 자리가 아니라 아마 이 근처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잡는 자리가 아니라 던지는 자리입니다. 얘는 20선 따라가기입니다. 엠파동 구간에 조이는데요. 위로 240 조심하시고요. 올라가다가 20선이 꺾어지거나 오선 쌍볼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좀 더 갖고 버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